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곳에서는 오후 2시입니다. 어쨌든 GCEF의 이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GCEF 글로벌 가상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경제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공동체, 저소득계층이라던가 이런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곤층 또는 저소득계층 중에 또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인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네, 경제를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이라든가 사회적인 결속력 그리고 지역 공동체 내의 연대 등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측면 또 그 외에 여러 측면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는 5분의 연사를 모실 텐데요. 5개의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를 저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 회복력 그리고 사회적인 포용력에 대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사회적인 포용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취약계층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성 등 다양한 대상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안적인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 공동체 회복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5개의 경험을 들으면서 어떠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5개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혁신적인 사례는 또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입력을 해 주시면 발표가 다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좋은 대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4개의 나라에서 5분의 연설을 모실 것입니다. 한국, 캐나다, 네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5분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연설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하브호운인데요. 토니라는 별칭을 갖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의 공연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네, 그럼 토니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사회적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황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레는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죠. 네,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레 공연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국경에 제2 난민 수용소가 그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소위 벽 없는 감옥이라고 불렸던 난민 수용소에 캄보디아인 약 5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팔의 폰네오 셀팍이라고 하는 기관이 설립이 된 것이 94년인데요. 25년이 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9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설립을 했고요. 이들은 난민 수용소에서 예술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던 것은 1986년 프랑스의 미술교사 베로니크 드크르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난민 수용소에서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고 그 제자들이 파레폰네오 셀팍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역시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94년에 설립된 이 파레폰네오 셀팍은 인간의 발달과 국가의 재건을 위한 미술 치료 및 문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캄보디아에 내전이 발생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이 상실이 됐습니다. 지식인과 예술가에 대한 표적 사례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90년대 대부분의 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그중에서 난민 수용소에서 미술을 배우고 미술 치료를 받았던 이 9명의 10대 학생들이 캄보디아의 재건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인 교사 베로니크 드크롭과 함께 파레 폰레오 셀팍을 공식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3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레폰네오 셀팍 자체는 영리를 추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이고요. 소외계층 아동과 청년, 그 가족과 협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예술인 교육, 사회적 지원, 교육 프로그램 이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간 발달을 돕는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매일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무료로 어, 예술과 관련된 이론 및 직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저희가 12,000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탐방에 있는 3개의 마을에 800여 개 가정에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교육기관으로서 몇 가지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로 과가 나뉘어 있고요. 시각예술에는 페인팅, 드로잉, 현대미술, 그래픽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공연예술과에서는 무용, 음악, 연극, 그리고 서커스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 외에 교육 사업을 진행을 또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일반 교육 과정을 지원을 하고 도서관과 아동 발달 레저 센터 등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지원으로는 아동 보호 및 재통합 프로그램, 점심 무료 급식, 그다음에 학용품, 건강 검진 및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저희의 서커스 홀입니다. 여기에서 시각예술, 응용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 아티스트 150명을 고용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외계층 학생 1,200여 명을 매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지속 가능성 모델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파레폰네오셀팍이라는 지금 설명드린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유뉴스 박사의 사회적 기업 모델의 영감을 받아서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 8회 공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8회 폰레오 셀팍이라는 교육기관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회 캄보디아 서커스라는 기관과 또 8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기관을 함께 설립을 해서 이 기관들의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8회 공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는 7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6명의 공연 아티스트들이 있고요. 8개의 쇼를 순환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M립에서는 야간 공연을 하고요. 세계 투어, 그리고 단체 및 행사를 위한 공연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한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을 추구하고요. 파레폰네오 셀팍의 졸업생들의 스킬을 활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저희의 NGO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8회 폰네오 셀팍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8회 공연 사회적 기업에는 3개의 미션이 있습니다. 첫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8회 폰네오 셀팍 이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크메르루즈를 시대를 진정으로 극복하고 캄보디아의 예술과 문화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회 공연 사회적 기업 PPSE는 8회 폰네오 셀팍 학교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요. 또 CM립에서 기부금을 모금한 것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또 졸업생들을 공연자로서 고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사회적 기업 지분의 75%를 8회 폰레오 셀팍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당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처럼 구조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이 학교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이 학교에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저희 소유 건물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8회 캄보디안 서커스의 이름으로 이 공연장에서 매일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성수기에는 일주일에 10번의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3월 17일부로 정부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를 하면서 관광 산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호텔과 식당, 가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폐쇄가 되었고요.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여전히 116명의 직원 및 아티스트들에게 고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이 8회의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7월 31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주말 스페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공연 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최저 $10로 공연을 볼 수가 있고요. 또 $60를 내면은 3개월간 공연을 계속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말마다 다른 쇼를 공연을 하고요. 또 CM립에서 가장 유명한
크메르 음식 셰프들을 초청을 해서 길거리 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종합적인 이벤트를 개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뉴 노멀에 저희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서 길거리 음식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셰프 5명을 초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여기에 이 셰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 참가비를 받지 않고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음식 박람회를 개최를 하면은 주민들 그리고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공연을 보기 전에 여기서 음식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 본 공연 전에 또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작은 엔터테인먼트 행사들을 또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셀카를 찍기 때문에 공연장에 셀카 찍기 좋은 그런 장소들을 장식을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또 서커스 아티스트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의상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면서 함께 서커스 공연자가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크게 이제 3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첫째, 캄보디아 국민들을 타겟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캄보디아에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모금은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파트너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모금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이제 포스터들을 부착을 하고요. 또 저희가 파트너 기관 중에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VIP들을 위해서 깜짝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VIP들이 추후에 유료로 저희 공연 티켓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파레라고 하는 캄보디아 서커스 에 대해서 예술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파레 서커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이 크게 침체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의 꿈과 낙관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파레 서커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프랑스에서 2개월간 순회 공연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공연 포스터가 여기에 이제 보여져 있는데요. 프랑스의 여러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발표자분을 과거에 만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문화와 공연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문화와 민주주의, 인권까지 더욱더 증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고용도 유지하고 교육도 제공하고 또 재정적 지속 가능성도 확보를 하고 있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파리 서커스가 여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발표자는 김도훈 선생님께서 하실 예정인데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환경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재난으로부터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어떤 회복력이라는 것이 안산시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Can you hear me? 들리세요? 오케이. 네.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 한국말로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연구원으로 있는 김도훈이고요. 얼마 전까지 안산시 세월호 피해 지역 공동체 회복 업무를 하는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의 단장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당시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함께 재난 이후 사회적 포용과 연대 활동을 했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세션 주제하고 특별히 연계를 시켜서 최근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했었던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 발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 한 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레베카 솔릿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Paradise Built in Hell이라는 책입니다. 재난 지역에서 보여지는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재난 지역이라고 하면 모두들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슬픔만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재난 지역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힘,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견뎌야 하고 그 이후 코로나가 종료된 그 이후에 아픔을 다시 치유해 나가는 우리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16일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TV 앞에서 바로 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304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셨고요. 그 가운데 안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25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많은 사람들은 희생자 가족분들, 아이를 잃은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돌아오지 못했고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우리 유가족들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곁에서 사회적 연대 활동을 했었던 시민들, 그 시민분들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곁에 있어 주었고요. 그 힘으로 우리 유가족분들은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보여줬던 사회적 연대 활동, 그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의 사회적 연대 활동이 우리 유가족들, 아이를 잃은 유가족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큰 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그때 보여줬던 그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회적 연대 활동들, 그리고 그를 통한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특별히 뛰어난 엄마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재능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조직 이름이 4.16 공방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몇몇 분들을 위한 그냥 작은 선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점 실력이 쌓여서 최근에는
국제 핸드메이드 페어, 출품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떠난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리본,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나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비도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준 건데요. 그리고 또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가지고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16 공방을 중심으로 유가족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성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유가족들은 재난이라는 상황을 이미 2014년도부터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공감의 마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우리 유가족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상품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나누자라는 것들이 가족들이 생각한 거고요. 안전사회, 친환경이라는 테마로 여기 보이는 마스크라든가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텀블러백 같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이 직접 이걸 만들면서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재난을 극복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판매해서 또 사회공헌 활동으로 쓰는 데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봉사단, 4.16 가족 나눔 봉사단을 만들어서 사회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재난 상황에서 봉사활동들이 가지고 있는 힘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은 당시에 봉사했었던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어떤 연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We Spread Hope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었던 대표적인 활동이 우측에 있는 포스터, 희망을 전하는 꽃편지 배달부입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배달부가 되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로 시대에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도 많고요. 직장을 잃은 주민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헌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의료 종사자,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자원봉사 단체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4.16 봉사단은 직접 꽃과 편지를 기반으로 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용기를 주고요. 또 너무 수고하고 감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전하는 이런 사회적 연대의 마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어떤 계기가 사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도 참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은 4.16 늘품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 학교에 가지 않아서 침체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알려주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공방, 4.16 공방, 그 다음에 4.16 연극단, 그리고 4.16 목공, 그리고 4.16 합창단, 이 가족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이 조직들이 기반이 돼서 이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교,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사실 최대한 지키면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는 저희 이제 휴교도 했습니다. 휴교도 했는데 일단 세월호 가족들이 직접 선생님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마스크도 만들고요. 또 우드카빙이나 또 꽃을 만드는 등의 활동들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했습니다. 사실 유가족들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 아이를 잃은 엄마들이 힘이 나는 거는 안산의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을 보는 것이라고 사실 합니다. 별이 된 아이들이 못다 이룬 꿈, 우리 떠난 아이들이 못다 이룬 꿈들을
이제 살아있는 아이들이 꼭 이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유가족분을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곁에 있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들, 이런 재난 상황에 무엇을 하는 것들이 본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 한결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만큼 재난 상황에서 모두는 사회적 연대의 힘, 사회적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사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아픔의 경험, 이미 재난을 경험했던 유가족들이 지금 현재 재난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베풀고 있는 이 마음, 이 세월호 가족들의 이 마음이 좀 큰 의미 있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재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가족들이 보여준 사회 참여와 사회 연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난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들, 연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먼저 보여줬던 이러한 과정들, 우리 아마 이 코로나 사회에 우리가 던지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해소된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치유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참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내용이네요. 비극을 겪고 또 굉장히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또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회복 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그런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사회연대 경제에서도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모금 등의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이 유가족들의 활동이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차원의 연대의 사례이기도 하고 또 서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을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많은 집단들 또 지역들이 일자리의 상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음으로써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도 수천 명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을 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지역사회 차원의 치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를 소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연사를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온타리오 오신 장 프랑스와 빠롱이십니다. 근데 이제 비디오 사전 녹화를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영상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타리오에서 이 소수인 언어를 사용을 하는 그 공동지역 공동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CF 참가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정프랑스와 빠롱입니다. 저는 동온타리오 지역의 오퍼레이션 매니저입니다. 저는 온타리오 협동조합 회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을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사회적 금융이 어떻게 소수 집단들로 하여금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조직 전환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회적 금융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 투자 기금이 어떻게 그 소수 언어 공동체를 위한 금융적인 차원에서의 역량 고양 툴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온타리오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CCO 온타리오 협동조합 회의 CCO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온타리오 지역 내에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희가 도모를 하고 있는 게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총 5개의 축을 기반으로 저희가 사회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발전, 그리고 공동체 경제의 발전, 그리고 또 이 최근에 3개가 더 추가됐는데요. 하나는 사회혁신에 대한 연구입니다. 특히 CCO 내에서 제가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가 연구 및 사회혁신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조직 관리 쪽도 저희가 관여하고 있고 국제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제협력 사원 차원에서 저희가 G7 포럼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 몇 년 동안 CCO 내에서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연구 주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info@cco.coop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곤 하는데요. 피터 페르디난드 드러커라는 분이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학자이고 또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의미심장하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금융기금 형성이라던가 내지는 사회적 기업 인수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해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발표는 좀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직도 역시나 그 영어 및 프랑스어를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자료도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들을 직면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자립,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 기업, 그리고 사회적 목적 하에 운영되는 조직들의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조직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 특정한 니쉬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캐나다 내의 프랑스어권 같은 경우 지역 공동체 기반한 조직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들 조직이 잘 안 되면 지역 공동체 전반이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적인 툴을 가진 조직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정 목표 조직 SPO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인 조치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경제적인 자원에 대해서 의사결정도 좀 더 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솔직히 지금 온타리오에서는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인 혁신 워크숍도 하고 저희 캐나다 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등 다양한 조직들이 이와 같은 이슈들을 사전에 충분히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성공률은 뭐 좀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또 몇 년 동안 계속 연구 사업도 많이 주재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금들이 출시되었죠. 임팩트 투자라던가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뭐 몇 개월,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회적 금융 기금을 연방 차원에서 조성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조성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특정한 가이드라인도 있고 특정한 생태계와 특정한 니시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이 실제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즉 소수 언어권의 니즈와 생태계에 걸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소수 언어권에 속해 있는 여러 조직들이 이러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일단은 좀 몇 가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또 다양한 분야들의 어떤 교차 지점들을 보면서 다 학제적인 접근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SPO와 같은 경우, 특수목적 조직의 경우 업스케일링을 하게 되고 그 업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성을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임팩트 투자가 필요한지 또는 그 외에 외부에서의 어떤 지원과 이 컨설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태계가 큽니다. 한 10,00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1,780여 개의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생태계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준비 태세도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어느 한 조직의 경우 어느 한 특정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SPO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측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저희가 작업하면서 사회적 금융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두 개의 함의를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태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금융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임팩트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리고 벤처 투자 자본도 있고 이것이 한쪽으로 쭉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조금 더 창의적인 혁신적인 사회적 금융 상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조성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어쨌든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어권 지역 공동체 같은 경우 저희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크게 발전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즉 프랑스어권을 사용하는 지역 공동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이제 사회적 금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사회적 금융 같은 경우는 영어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프랑스어권하고 영어권이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극복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주 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어떤 범위를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경제 개발 조직들이 독립적으로 조금 더 양성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권고를 내놓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10분, 12분 정도 시간이 밖에 없어서 많은 것을 설명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사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 문헌들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들, 이 문서들을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info@cco.coop 쪽으로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또는 좋은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포괄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투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온타리오에서만 그 사회적 기업이 10,000개 그리고 협동조합이 뭐 1,800여 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엄청난 생태계이네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사회적 금융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 부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수 언어권, 즉 프랑스어권 지역 공동체들이 이와 같은 방법, 즉 자원을 자기 조달하는 방식으로 연대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렇게 임팩트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환영할 바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한국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4번째 연사입니다. 네, 곽여진
프로그램 매니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역시 현장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제 발표의 제목은 코로나19 미지의 세계로 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대구 사회연대 경제의 협력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에 대한 대응. 두 번째, 코로나 속으로. 세 번째는 코로나와 함께, 입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인데요. 대구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1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중국에서 시작된 이 사태가 이제 한국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2월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확진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였는데요. 하지만 그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8일 만에 확진자가 1명에서 977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확진자들은 전국 확진자의 70%가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통해서 확진자 증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연한 보라색이 누적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력하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봉쇄 조치가 실시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역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한 달 만에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사회연대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대구 사회적 경제센터에서도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들은 거의 6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사태가 항상 소외계층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은 특히 감염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서포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로 인해서 소득이 크게 감소한 계층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현금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 표를 보시게 되면요. 대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액 감소가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그 조사인데요. 6개, 23개 중에 6개 기업은 90%에서 100%, 4개는 70% 감소했고요. 그 증가한 업체 수는 4곳에 그쳤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희는 최대한 고용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그런 업체들도 늘어났고요. 유급휴직, 무급휴직 등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의사결정 과정을 저희가 그려 놓은 것입니다. 저희 대구 사회적경제센터는 바로 지역경제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비공식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래쪽에 그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발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공유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소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회의를 한 것입니다. 왼쪽 밑에를 보시게 되면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집단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신저 등을 통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재단은 취약계층의 심장을 겨눈다. 이 말은 대구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인 조기현 선생님의 말인데요. 가울협동조합의 이사장을 역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대구에는 반월당이라고 하는 시내 그 중심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취약계층을 지원을 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사진 왼쪽에 있습니다. 홈리스들을 위해서 마스크와 도시락을 제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중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마스크, KF94 마스크를 구매를 할 수 없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마스크였습니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에서는 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구의 지역적인 회복을 위해서 사연대 경제 부녀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약 7,90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기부금을 지역의 교회와 학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단체 등에 기부했고요. 자신이 원래 제공을 하는 상품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는 그런 활동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나 옷 등을 필요한 곳에 직접 배달을 하는 그런 활동도 이루어졌고요. 또 다양한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활동은 그냥 어떤 특별한 지원 없이 그냥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게 된 예기치 못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연대가 오히려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대구 사회적 경제 가치 연대라고 하는 하나의 연대체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대체 속에서 이 사회적 경제 부문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빠르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사회연대 경제는 지역의 사태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이 바로 취약계층과 사회연대 경제 간의 상설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 중에 하나가 이 취약계층을 위한 공연이었는데요. 이 무대 사진을 보시면은 사회연대 경제단체에서 공연하고 온라인으로 공유를 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설적인 그 네트워크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꼭 모여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확실치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굉장히 커다란 그 이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경제 간의 상시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사회적 경제 가치 연대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8개의 구군이 속해 있는데요. 이 구군별 사회적 경제 협의회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취합을 하고 도와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모델인데요. 지역 차원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사실 이런 네트워크 자체가 위기 속에서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당히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또한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사회연대 경제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취약계층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연사는 나와라지 코이랄라입니다. 네팔에서 오신 분인데요. 그 여성과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지역 공동체에서 주로 나홀로 여성 또는 그 내전이나 분쟁의 희생자 내지는 피해자가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나와라지 씨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마스테. 예, G세프 측에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백콕이라는 지역에서 그 나홀로 여성들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나홀로 여성들이 이제 생리대를 생산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그 회복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네팔에 있는 칸춘폴에 있는데요. 저희 CBSWDC는 2008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전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성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네팔 같은 경우는 96년에서 2006년 사이에 그 마오주의 반군과의 내전을 치렀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냥 몇몇이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회원이 이제 905명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CBSWDC가 설립된 이후에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권리를 나홀로 여성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 이미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여기 나홀로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뭐 초를 만든다라던가 또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소득 창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나홀로 여성들이 이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역시나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나홀로 여성들이 직접 조합원들로 참여하고 있고 저축이라던가 신용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또 역시나 이 프로젝트의 핵심 대상은 나홀로 여성이고 그 여성들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네팔의 칸춘포라는 지역에 베드콕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그 분쟁 내지는 내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와의 국경에 바로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면서 거쳐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인도로 넘어가서 일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주로 또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나홀로 여성들을 위해서 생계 활동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에 직면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칸천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팔의 여성 아동 노인부가 진행한 젠더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그 여성의 이제 부불 노동이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금지가 부과되었고 또 모든 가족 성원들이 주로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갔던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귀향을 하고 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그 무임금 노동이 정말 급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균 6시간에서 10시간 일했는데 이제는 18시간에서 22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이제 그 임노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3배, 그러니까 3.5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식량 안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미 그 취약한 계층, 예를 들어서 토지가 전혀 없는 여성이라던가 내지는 여성 생계 부양자이던가 내지는 저축이 전혀 없는 나홀로 여성 그리고 귀향을 한 이주 여성 그리고 나홀로 여성 등이 이제 실제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83%의 여성들이 또 자신의 일자리를 또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회적인 낙인이라던가 차별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뭐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스트나 특정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차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홀로 여성이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분석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나홀로 여성의 40% 이상이 한 농업이라던가 내지는 그 강유역 지역에서 거의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집 또는 호텔 등에서 어떤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는 일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홀로 여성은 무명이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공중보건 상태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전으로 해서 남편을 잃은 후에 그 경제적인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태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여러 곳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결국은 마약을 사용한다라던가 내지는 뭐 담배를 계속 피운다라던가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서 전통에 의하면 여성 그 소녀들 같은 경우는 그 생리 중일 때는 4일에서 일주일까지 집 밖에 있는 아주 작은 이 작은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리를 할 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차별적인 관행에 희생이 되고 있고 또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성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 그리고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CVS WDC 회원들이 저희가 직접 가서 그 생리를 하는 여성들이 갇혀 있어야만 하는 이 작은 공간을 직접 저희가 부수는 등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여성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와 같은 공간을 부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 그리고 그 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생계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여아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제 주로 이제 2가지가 되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직접 생리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리더십과
협동조합 관리에 대한 그 경영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결국은 나 홀로 여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실제로 이 나홀로 여성들이 이 연간 소득을 증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나홀로 여성들이 이제 실제 이와 같은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보다 그 결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FNCCI의 지부, 에 요청을 해서 한 최소한 20명 이상의 그 나홀로 여성이 그 생리대 생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CBSWDC와 배드콧 지자체 간의 MOU를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측에서는 집에서 생리대를 만들 수 있는 필요한 그 원자재들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면이라던가 테이프라던가 뭐 등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한 43센트가 되는 한 50 네팔 루피 정도를 생리대 하나당 결국은 지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성들은 더 많이 생산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생리대들을 여러 학교에 보내서 여학생들이 자주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생리대를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또 이제 저희 회원들, 저희 조합원들을 위해서 협동조합 관리 훈련도 저희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든가 협동조합 경영 등에 대해서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또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나마스테 인사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발표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고 여성이 가구주이거나 생계부양자인 경우 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어떤 식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틴 호 씨께서는 이 화면 공유를 다시 내려주시고, 이제는 서로 Q&A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할 시간이기 때문에 화면 공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와라지 씨. 네, 저희가 4개의 포괄적인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모두 지역사회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임팩트를 창출하는 그런 활동들의 사례였는데요. 자, 몇 가지 질문과 코멘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로렌스 과학 사무국장님의 코멘트는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 직접 있으신가요? 네, 직책을 좀 맡고 계시니까 그 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한 세션인데요. 저희가 위기 속에서 바로 사회현대 경제의 가치가 더욱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회현대 경제는 공유 그리고 기여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을 했을 때 위기 속에서 더 빛날 수가 있고요. 가치 중심의 조직들이기 때문에 또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표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기 속에서 시민들 그리고 지역사회들이 사회연대 경제가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 역시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정책 결정자, 정부에서 이 사회연대 경제의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서 인식해야 할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차원의 어떤 회복 탄력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치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필요들을 충족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발표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세션이 우리 포럼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표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또 비극과 재난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함께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동체 차원의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방 정부, 주민, 공동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이 재건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포용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반영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기에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서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각 발표자들의 어떤 핵심적인 그 배움을 좀 공유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모든 발표자분들께요.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사회적 포용을 어떻게 증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네, 마지막 발표자부터 답해 주시죠. 네, 나와라지 씨 계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데니슨 씨. 예, 사회적 포용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CBSWCD 같은 경우 네팔에서 사회적 포용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나홀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카스트 출신들이 더 많고 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도 하죠. 그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차별을 또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나홀로 여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생리대 생산을 통해서 소득도 창출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지자체도 이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이미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 칸춘푸르에서의 나홀로 여성들이 조합원이 돼서 직접 만든 협동조합의 최초 사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협동조합 운동으로도 좀 확산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원이 905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최대한 많은 여성들이 이와 같은 활동에 그 뭐 생리대 생산이라든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라 아저씨. 예,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포용력이 있는 플랫폼이고 예, 많이 취약한 특히 낮은 카스트 출신의 나홀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유준 씨. 네, 포용성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그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은 현재의 이 위기 속에서 모두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일하는 모든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유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다시 한번 사람이 중요하다, 서로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더욱 다시 이제 함께 노력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지역사회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더욱더 빠르게 또 쉽게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현재의 발전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았을 때 이 코로나19 위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위기가 우리의 지역 사회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연대 경제의 성장의 기회를 준다고 보시는지요? 아직 답변하지 않으신 분들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훈 교수님, 김도훈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포용력,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새로움은, 대부분의 어떤 당사자들을 우리는 대상화 시켜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는 모두가 다 피해자라는 거죠. 누구만을 대상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난 사회의 포용력의 시작은 그 피해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전달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피해 당사자는 그냥 받아야만 하고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참아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피해를 받을 것 같은 사람들 혹은 또 다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포용의 마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도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만의 어떤 피해자와 대상화 시켜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주체가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보게 되고 감싸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아마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 아마 그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만 토니가 굉장히 좀 짧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할 때 CM립과 관광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 사례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드시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그런 경험으로 자리를 잡고 싶습니다.
CM립과 CM립의 예술인 커뮤니티 그리고 관광산업의 이해 당사자들과 저희는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프놈펜으로도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사례 연구들을 저희가 접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회복 탄력성과 포용성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 들려주신 모든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